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큐스타디 금태원 선생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포화송 분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데피니션 26을 보니까 자, 포화성 분포라고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먼저 이 포화성 분포의 우리가 통계학적 정의를 보기 전에 그 의미를 우리가 살짝 먼저 한번 살펴보면, 자, 이 포화성 분포라고 하는 것은 그 특징이 주어진 단위 시간 또는 단위 공간 내에 발생하는 어떤 사건의 횟수, 또 어떤 실험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특정 결과가 나타나는 횟수를 확률 변수라는 분포라는 거. 요 정도를 일단 여러분들 먼저 염두에 두시고 나서 우리 포화성 분포의 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확률 변수 x가 다음과 같은 확률 밀도 함수를 가질 때에, 자, 모수가 람다인 포화성 확률 변수라고 하고 요놈을 이렇게 우리가 표시한다 이랬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 포화성 분포를 나타내는 포화성 분포에서 그 확률 밀도 함수는 여러분들이 고민할 바는 아니랍니다. 이 통계학자들이 연구를 통해 가지고 포화성 분포를 나타내는 확률 밀도 함수를 이렇게 예쁘게 잘 만들어 놨답니다. 자, 우리는 요놈이 요렇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만 하고 있으면 되지, 여러분들이 요놈을 만드는 노력은 수고할 필요 없죠. 우리가 만든 게 아니니까 통계학자들이 만든 거랍니다. 자, 우리는 요 포화성 확률 밀도 함수를 가지고 포화성 분포에서 나타나는 각종 확률과 평균 분산을 이제 우리가 왜 그렇게 구해지는가는 우리가 따져봐야 되고, 또 어떻게 구하는가를 우리가 그 과정들을 우리가 익혀두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소위 이제 이 포화성 분포의 핵심이 되는 이 모수가 이 람다라는 값인데, 지금 포화성 분포에서 x1 확률을 우리가 보통 fx라고 표시하기도 하지만은 이 람다라는 값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람다를 우리가 같이 표기해서 보통 확률을 px의 확률은 반드시 이 람다 값에 따라서 이 같은 x 값이라도 그 확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람다하고 x를 같이 이렇게 표시해서 주로 포화성 확률, 확률 밀도 함수는 또 이렇게도 많이 표시한답니다. 어쨌든 우리가 포화성 분포에서 x1 확률은 그 모수가 람다였을 때의 x1 확률은 x 팩토리얼 분의 2의 마이너스 람다승 곱하기 람다의 x승으로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한답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요 놈이 왜 요런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지 말자고 그랬죠. 통계학자들이 열심히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는 요 놈을 활용해서 평균을 증명하고, 요 놈을 활용해서 분산을 증명하고, 또 요 놈을 활용해서 우리가 확률값만 잘 구하면 된답니다. 무슨 말이냐겠죠? 자, 그랬을 때 요 모수가 중요하다겠는데, 이 모수에 해당되는 이 람다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포화성 분포에서 단위 공간 내지는 단위 시간당,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단위당 평균 발생 횟수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 람다가 정의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도 다시 나와 있죠. 람다는 특정 단위 안에 평균 발생 횟수를 우리가 람다라고 표시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직까지는 이게 느낌이 잘 안 오기 때문에 요 예제 123번 문제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 포화성 분포에 관한 어떤 느낌이 올 거랍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거기 보니까 KT 전화국의 언어 전화 교환 시스템에서, 자, 매분마다 평균 2건의 통화가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에 이 통화 횟수가 포화성 분포를 따른다고 하면 3분 동안 5건 이상의 통화가 이루어질 확률을 구하라. 자, 그러면 요놈 우리가 잘 봅시다. 자, 요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주어진 단위 시간이죠. 단위 시간에 발생하는 어떤 사건의 횟수, 그러니까 단위 시간 3분이라는 단위 시간 안에 통화가 이루어지는 횟수에 관한 얘기죠. 자, 단위 공간 또는 단위 시간 내에 발생하는 어떤 사건 횟수를 확률 변수 x라는 분포가 포화성 분포라고 그랬죠. 그럼 요놈은 대표적인 포화성 분포임을 보여주고 있죠. 3분 동안
통화 횟수에 관한 확률이죠. 그렇죠? 통화 횟수에 관한 확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3분 동안 5건 이상의 통화가 이루어질 확률을 구하라 그랬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포화송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의를 우리가 그려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3분 동안, 그렇죠? 3분 동안이라고 하는 요놈이 단위 시간이죠. 3분이라고 하는 요놈이 단위 시간인데 3분 동안 5건 이상의 통화가 이루어질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그 x가 지금 5다는 거죠. 5다. 그래서 우리 조금 이걸로 선생님이 다시 한번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3분 동안 그렇죠? 이루어지는 통화 횟수. 자, 특정 단위 시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사건의 발생의 횟수를 확률 변수로 뒀을 때에 그게 포화송 확률 변수랍니다. 그러니까 3분 동안 이루어지는 통화 횟수, 3분이라는 요 단위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통화 횟수를, 그죠? 통화 횟수를 우리가 확률 변수 x라 하면, 자, 뭐라고요? 확률 변수라 써봅시다. 요 확률 변수, 요놈 확률 변수를 x라 하면, 요런 확률 변수를 우리가 뭐라고 하면 x라고 하면, 요 x가 포화송 분포를 나타내는 포화송 분포에서 나오는 포화송 확률 변수라고 할 수 있답니다. 자, 이렇게 두게 되면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람다라는 값을 알아야죠. 그렇죠? 람다. 자, 람다라는 값을 우리가 어떻게 된다? 요놈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람다라고 하는 값은 뭐냐면 결국 요 3분 동안 이루어지는 통화 횟수를 x라 확률 변수 x라고 했을 때에 요 x에 뭐가 필요하다? 그쵸? 평균 값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쵸? 여기 보니까 람다는 평균 발생 횟수. 자, 이와 같이 3분이라는 단위 시간을 우리가 정해줬을 때에 3분 안에 이루어지는 통화 횟수의 평균 값이 얼마인가? 그런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요런 보고 얻을 수 있죠. 매 분마다 평균 두 건의 통화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3분 동안에 이루어지는 통화 횟수의 평균치가 바로 이 람다랍니다. 그럼 이 람다는 1분에 평균 두 통화가 이루어지니까 3분 동안에는 그죠? 요 1분 안에 이루어지는 요 평균값의 3배가 되는 거죠. 그죠? 6통화가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람다라는 값이 어떻게 되다? 요놈이 결정되어졌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자, 일단 우리가 3분 동안에 5건 이상의 통화가 이루어질 확률이니까 확률 변수 x가 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는 거죠. 자, 우리가 요놈은 우리가 전체 확률에서 우리는 요놈을 5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로 요놈을 어떻게 할까? 우리가 계산을 그죠? 아니, 선생님이 살짝 착각을 했죠. 5 이상이니까 5 이상이 될 확률은 요놈이 4 이하, 전체 확률이 이래서 4 이하가 될 확률을 어떻게 한다? 빼버리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요놈을 우리가 살짝 한번 봅시다. 그럼 우리 요놈을 계산하면 되는데 여기서 요놈이 핵심이죠. 자, 그러면 포화송 분포에서 확률 변수 x가 4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우리가 어떻게 해라? 지금 구해봐라. 4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해보라고 하면 요 놈을 우리가 어떻게 표시하냐면 이렇게 표시한답니다. 자, 우리가 4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라고 그러면 자, x일 때 확률이 요만큼이니까 4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라는 것은 원시적으로 한번 적어보면 x가 0일 때 확률, x가 1일 때 확률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x가 4일 때 확률을 몽땅 다 더하는 것이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x일 때 확률이 이렇게 생겨본 거죠. 어떻게? x일 때 확률이 x 팩토리얼 분의 자, 2에 여기에서 이제 람다라는 값이 6이죠. 2에 마이너스 6승 그리고 람다가 6이니까 6의 x승 이렇게 해주고 요 확률에다가 x가 4 이하일 확률은 x가 0일 때 확률부터 4일 때 확률까지 합이니까 요 놈에다가 0대의 반값, 1대의 반값, 2대의 반값, 3대의 반값, 4대의 반값의 총 합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여기다가 0지부형 값에다가, 여기다가 1지부형 값에다가, 여기에다가 2지부형 값에다가, 요놈에다가 3지부형 값, 여기다가 4지부형 값을 일일이 다 계산해서 더하려고 그러면, 그쵸? 계산하다가 종을 치겠죠. 그쵸? 만약에 요놈이 4가 아니고, 요놈이 한 8 정도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계산기를 동원하더라도 한참 계산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또 통계학자들이 참 고맙게도 뭘 만들어 놨냐면, 표를 하나만, 우리가 정규 분포 표를 여러분 보신 적 있죠? 정규 분포 표를 우리가 이미 만들어 놓고 정규 분포에 관한 우리가 어떤 확률을 계산할 때에 그 표를 보고 계산하듯이 포화송 분포도 요놈에 대해서도 아예 포화송 누적 분포표라는 것을 우리가 만들었답니다. 자, 뭐라고요? 포화송 누적 분포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통계학책 뒷면에 보면 부록으로 다 책에 나와 있답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거기서 포화송 확률을 구하는데 누적 확률을 구할 수 있도록 요 분포표를 만들었답니다. 그러니까 X가 4일 때 확률이 나와 있는 게 아니고 X가 4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요놈 4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5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6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그쵸? 뭐뭐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확률을 한 방에 구할 수 있도록 무슨 분표? 포화송 누적 분포표를 만들어 놨답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4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우리가 여기에 주어진 포화송 확률 밀도 함수로 의해서 이렇게 적기는 적었는데 여기다가 0지부에면 0일 때 확률, 1지부에면 1일 때 확률, 2지부에면 2일 때 확률, 3지부에면 3일 때 확률, 4지부에면 4일 때 확률을 다 더해야 요놈이 나오는데 실제 여러분이 그렇게 계산하면 종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계산하다가 볼일을 다 보기 때문에 요런 것들은 바로 계산할 수 있는 뭐가 나와 있다? 공식이 나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실전에서는 요놈을 요렇게 표시하지 않고 자, 요렇게 표시한답니다. X가 4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이렇게 했을 때는 요놈 대신에 자, 요놈을 여기다 쓴답니다. PX 그쵸? 자, 요렇게 땡땡 그리고 람다의 값이 여기서 6이라고 그랬죠. 그럼 요놈의 의미는 뭐냐? 모수인 람다가 6일 때에 X값이 0부터 4까지 확률이니까 람다는 6이고 요놈이 람다죠. 람다는 6인데 X는 4 이하가 될 확률 그것을 얘기한답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자, 그러면 람다가 6이면서 X가 4 이하가 될 확률을 우리가 포화송 누적 분포표에서 이제 어떻게 보고 적는가 요걸 선생님이 지금 한번 연습을 딱 한번 연습시켜 줄 테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된답니다. 자, 이쪽으로 한번 와봅시다. 자, 선생님이 자, 여기 봅시다. 자, 누적 포화송 분포표라고 하는 것 선생님 여기 살짝 자, 요놈하고 요놈을 같이 한번 봅시다. 여기 살짝 그려놨는데 층 따라서 여러분들 좀 기호는 조금씩 다르게 돼 있긴 하지만은 자, 어떤 책에 뭐 이 람다 대신에 이렇게 뮤라고 적어놓은 책도 있고 있는데 그 표시는 기호는 상관이 없죠. 그러면 누적 포화송 분포표라는 것은 뭐냐면 요렇게 생겨먹은 확률, 즉 무슨 얘기냐면 포화송 분포에서 X가 R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인데 여기에 무슨 말이겠죠? 모수가 람다이면서 0에서 R까지 확률이니까 X가 R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죠. 그리고 여기 단서 조건이 모수는 람다라는 게 전제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표기하지 않고 우리가 정확한 기호로는 이렇게 표현한답니다. 그럼 요놈의 의미는 X는 R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인데 람다가 모수는 람다 1 확률을 우리가 요놈이 표시한답니다. 그러면 여기를 한번 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람다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람다의 값은 6이니까 자, 이거 한번 볼까요? 람다의 값은 6이죠. 람다의 값은 6인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확률은 X가 4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죠. 그러면 여기에 표시되는 R 값들은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R이 그쵸? 예를 들어 R이 여기 3이 들어갔다 그러면 0에서 3까지니까 3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죠.
여기에 4가 들어가면 4보다 작은 확률이죠. 5가 들어가면 5보다 작은 확률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표시된 것은 이 R, 소위 말하면 우리가 X가 뭐보다 작거나 같거나 할 때의 요 놈에 해당되는 값이랍니다. 그러면 요 놈이 만약에 4보다 작거나 같으면 여기서 4를 찾아야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다시 요 놈을 한번 봅시다. 지금 람다는 6이고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4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죠. 그러면 우리가 누적 포화성 분포표에서 우리가 뭘 찾는다? 람다라고 표시된 요 밑에서 6이라는 수를 찾고 R이라고 표시된 요 동네에서 4를 찾아가지고 요 놈과 요 놈이 만나는 요 놈을 우리가 요 값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 찾아내면 요 놈은 모수 람다가 6일 때에 확률 변수 X가 4보다 작거나 같아를 표시하는 확률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게 0.2851이라고 나왔죠. 자, 그럼 이거 다시 돌아가 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요 놈의 확률을 뭐라 한다? 0.2851이라고 이렇게 계산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포화성 누적 분포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것은 바로 X가 R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이 누적 분포의 확률을 준답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그 놈을 이용할 때 우리가 이 람다의 값을 먼저 찾아야 돼요. 람다가 6인 동네에서 R 값이, 요 놈이 R이죠. R 값이 4인. 그쵸? 그 R4하고 람다 6하고 만나는 지점에 있는 확률을 여기다가 적어주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포화성 누적 분포표를 볼 줄 모르면 답을 못 쓰죠. 무슨 말이겠죠? 이렇게 되어진다. 그럼 왜 이걸 이렇게 표를 주는가? 요 놈이 예를 들어서 뭐 7 정도 되면 이거 계산하려면 계산하다 종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정규 분포표를 주듯이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통계학에서는 여러 가지 분포표를 다 통계학자들이 또 친절하게 다 만들어 놨답니다. 우리는 그거 보고 착착착 적기만 하면 된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X가 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인데 1 빼기 요놈은 X가 4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기 때문에 1에서 우리가 금방 구한 0.2851을 빼게 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0.7149가 되겠죠. 자, 요 놈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포화성 분포의 특징은 3분 동안에 5건 이상의 통화가 이루어질 확률을 그랬으니까 3분 동안에 이루어지는 특정 단위 시간 동안에 발생하는 사건 발생 횟수를 확률 변수로 잡아버리는 게 바로 포화성 분포라는 거죠. 그러니까 3분 동안 이루어지는 통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 하면 요 X는 포화성 확률 변수이고 포화성 확률 변수는 포화성 확률 분포에서 그 확률은 자, 요렇게 확률 밀도 함수가 주어지는데 우리는 실전에서는 요 놈을 뭐 X가 0일 때 정도에는 직접 계산하고 그 외에 복잡할 때는 우리가 누적 분포표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때는 요 기호보다는 요 기호를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포화성 확률 밀도, 포화성 분포를 구성하는 가장 핵심이 뭐냐면 이 람다라는 값인데 이 람다라는 값은 평균 단위 시간당 평균 발생 횟수랍니다. 그럼 우리가 단위 시간을 3분으로 잡았을 때는 3분 동안 이루어지는 평균 통화 횟수이기 때문에 결국 1분 동안 이루어지는 평균 통화 횟수가 2건이라고 그러면 3분 동안 이루어지는 평균 통화 횟수는 자동으로 6건이 되겠죠.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람다의 값을 반드시 정해줘야만이 누적 분포표에서 X가 4 이하일 확률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또 여기서 이런 얘기를 살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포화성 분포에서 그러면 이런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경우는 자, 지금 람다가 지금 금방처럼 6을 그쵸 모수인 람다 값이 6을 전제로 했을 때에 X가 4일 확률을 구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분포표는 누적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4일 확률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X가 4 이하일 확률에서 X가 뭐 이하일? 그쵸? 3 이하일 확률을 빼버리면 4 이하일 확률에서 3 이하일 확률을 빼버리면 4일 확률이 나오겠죠. 실제 요놈 계산했을 때는 요놈보다 요놈이 훨씬 복잡하지만은 표를 이용할 때는 누적 분포표로 주어지기 때문에 요놈에서 요놈을 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쪽 다시 한 표를 한번 봅시다. 지금 람다가 6인 상태에서 우리가 4 이하일 확률은 아까 금방 0.28이었죠. 그러면 3 이하일 확률은 여기 3의 대응식이 0.1512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 놈이 지금 0.2851이 되어지고 요 놈의 값이 0.1511이죠. 그렇죠? 0.15 뭐가 된다? 12. 뭐 요 계산을 여러분 얼마든지 해보면 되겠죠. 요런 식으로 우리가 포화성 분포표를 이용해서 요런 x가 4일 때 확률 값도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선생님이 이제 표 보는 방법을 알려줬기 때문에 표에서 확률을 찾는 것은 우리가 시간 관계상 생략할 테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부록에 있는 그 표를 펼쳐가지고 그 포화성 누적 분포표를 항상 펼쳐서 거기에서 여러분이 찾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된답니다. 선생님이 그냥 바로 적었다 해서 여러분도 바로 적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 시험장에 가서는 누적 분포표를 보고 답을 적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124번 문제도 우리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24번 문제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쭉 문제를 통해서 연습을 해보시면 단위 시간당 내지는 단위 공간, 그 단위 공간이라는 것은 길이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실제 그쪽 입체라든가 아무 상관이 없답니다. 그 안에서 발생하는 무슨 말이겠죠? 사건의 횟수, 어떤 실험의 어떤 결과의 그쵸 횟수, 뭐 여러분들이 뭐 박테리아 특정 공간 안에 어떤 박테리아 실험을 한다든지 등등등등 특정 공간, 특정 시간 안에서 발생하는 어떤 사건이나 실험의 결과의 횟수를 확률 변수로 잡게 되면 그놈이 항상 뭐가 된다? 포화성 분포로 가져가는 게 가장 계산